자, 63페이지 2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풀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이거를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혼 사건을 풀었나요? 뭐 여기 이웃하지 않는 것은 지금 2명밖에 안 되죠. 2명밖에 안 되니까 이웃해도 되는 것을 여섯 건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웃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푸는 방식으로 풀어도 되겠죠, 그렇게. 네, 경우의 수를 풀었다. A의 자리나 또는 B의 자리를 결정함으로써 확률로 풀었다. 이혼 사건으로? 이웃할 때 이혼 사건? 그래요, 네. 네. 두 명이기 때문에 이혼 사건을 풀어도 되겠죠. 세 명일 때는 사실 안 되겠지만, 이웃하지 않는 거는. 확률로도 한번 가보죠, 확률로도. 오, 역시, 분필. 어차피 다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자, 여기에서의 조건은 다른 조건 CDE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조건은 전혀 관계가 없죠. A하고 B의 조건만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A, B에 관련해서만 이 문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A가 이웃하는데 A를 먼저 앉혀놓고 거기에 따라서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결정함으로써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그렇다면은 A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을 때 B가 반드시 이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이웃하게 되는 거겠죠. A가 이 자리에 앉을 거나 또 이 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A가 양쪽 끝에 앉을 확률이 5분의 2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남은 네 자리 중에 딱 한 자리만 B가 앉아야겠죠. 곱하기 B가 앉을 수 있는 확률이, 앉았을 때 이웃할 확률이 저렇게 될 것이고요. A가 이제 뭐 안쪽에 이 세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B는 이제 양쪽 두 군데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 말고 나머지 다섯 군데, 세 군데를 앉았을 때에는 B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네 군데 중에, 만약 A가 이렇게 앉았다면 양쪽 두 군데에 앉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도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문제는 3번 문제도 볼까요? 3번 문제. 자, 이건 A1, A2가 다르고 A2, A3가 다르고 A3하고 A4가 다르네요. 근데 이럴 때 A1과 A2가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준수? 어떻게 풀었을까? 전체 공수가 네.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고 네. 그 A1이랑 A4가 같으려면 A1에 고를 때 어차피 A4는 똑같이 나오니까 네. 6 곱하기 5 곱하기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5분 다 나와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잘 풀었는데 목소리가 아주 자신감 있게 쭉쭉 나오네. 자, 경우의수로 풀 수도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확률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같은 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문제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1, A2, A3, A4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A4하고 A1까지 끝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원순율로 돌리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일렬로 한번 직순율로 써서 한번 가보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숫자가 같은 숫자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상황이 1번부터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게요. 일단 얘가 전부 다 다른 확률은 1번이 어떤 숫자가 오든지 관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A1에서 어떤 숫자가 오든 관계가 없으니까 A1에 모든 숫자가 다 올 수도 있으니까 확률 1 놓고, 거기에 따라서 A2에는 이제 6개의 숫자가 왔으니까 6개의 숫자 중에서 맨 앞에 1이 왔던 숫자만 오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죠? 6분의 5가 되고, A3도 A2만 안 오면 되죠. A2만 안 오면 되니까 6분의 얼마? 5가 되고, A4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만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전체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중에서 A1하고 A2, A4가 같은 확률이니까
A1하고 A4를 먼저 결정해주면 되겠네요. A1하고 A4를 먼저 결정해주면 뭐 1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A2를 결정해주면 6분의 5가 되고요. A3 같은 경우에는 이제 A2도 되면 안 되고 A4도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6분의 얼마가 되죠?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되니? 요 놈분의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약분을 이 분모, 이게 분모야. 이 분모니까 약분시키고 모두 똑같은 것을 약분시키면 얼마분의 6분의 25분의 얼마가 되니? 4가 되니? 그래서 25분의 잘못 썼나? 6분의 25분의 4 맞습니까? 6분의 25분의 24.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지? A1과 A4가 같은 확률. 요놈 전체 중에서 뭘 잘못했지? 잠깐만요. 6의 3승, 분모 6의 3승 나왔네? 6의 3승분의 5의 3승. 분자가 6의 3승분의 6분의 4. 쏘리. A4. 여기 잘못했네요. 네. 자, 여기에 나왔던 숫자가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 나온 숫자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6분의 얼마? 1로 그대로 한 번 더 나와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딱 이 숫자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니까 이제 6의 3승 다 약분이 되어버리고, 없어지고, 25분의 4. 이렇게 나온가요? 그러면,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은, 4번 문제는 경우의 수로 안 푸셨을 것 같고요. 4번 문제 경우의 수로 푸신 분 안 계시죠? 그렇죠? 4번 문제는 그냥 확률로 다 풀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여기서, 네. 4번? 확률로 풀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A하고 B가 결승해서 만나려면 일단 첫 번째로 A하고 B, 한국하고 대한 일본이 결승해서 만나기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을 먼저 배치시킬게요. 한국을 배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16분의 16 아무데나 배치시켜도 상관없겠죠. 한국은 초기 요건입니다. 자, 일본을 배치시켜야 돼요. 일본은 남은 자리가 몇 자리 남아있냐면 15자리 남아있죠. 그 중에 이제 한국이 왼쪽에 배치가 됐다면 오른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니까 15분의 8 되겠네요. 일본을 배치하는 방법이. 이해되나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한국도 3번의 승리를 거둬야 돼요. 결승에 가려면. 일본도 3번의 승리를 거둬야 돼요. 맞죠? 그래서 한국이 3번 이길 확률 2분의 1의 세제곱, 일본이 3번 이길 확률이 2분의 1의 세제곱해야 이제 우리가 결승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했죠, 준이는? 그렇게 했어요. 네. 네. 일단 보시죠. 넘어가서. 7번은 어떻습니까? 7번. 7번도 지금 검은 돌 2개 위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흰 돌은 상관없이. 그렇다면 4개,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의 배치시킬 수 있는 공간이, 돌을 배치시키는 공간이 있을 때 검은 돌 하나는 무조건 어딘가에 배치가 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검은 돌이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A형이 나올 수도 있고 B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되니 두 번째 검은 돌이 여기에 배치가 된다면 이제 A형이 될 것이고 여기에 배치된다면 B형이 될 테니까 A형의 팔찌가 만드는 종류는 그냥 3분의 2겠죠. 됐죠? 그래서 7번 정답이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가 쌤이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그 문제네요.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여기서는 보니까 여기 상당히 지금 넓지 않습니까? 꽤 넓어요. 지금 꽤 넓어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닿지 않은 확률이 얼마밖에 안 됐어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넓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4배를 시킬 수 있는 400이라는 숫자를 써놔야지만이 서로 쌤쌤이 되는 것이지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뭐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겠죠. 그때 뭐 축제 같은 게 있으면은 꼭 이런 판때기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남친이 있다면 데이트 비용을 많이 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4분의 1처럼 될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얼핏 봤을 때 이 정도 크기라면은 되게 넓어 보여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가 13번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네,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뭔가를 설명하라고 써놨는데 뭘 설명해야 될지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 것 같은데 나한테. 내가 이것을 왜 문제를 체크해놨을까요? 이것 때문에 체크해놨군요. 네. 자, 어떤 이벤트에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나 2의 눈이 나오면 검은 공 2개, 흰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검은 공을 뽑아야 되고요. 만약에 6이 나오면 같은 상자에서 흰 공을 뽑아야 상품 탄다고 한다. 처음에 하나요. 주사위를 던져서 1, 2, 6, 2 외의 눈이 나오면 한 번 더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점수가 이 이벤트에 참가해 상품을 탔을 때 검은 공을 뽑았을 확률은 이거는 이제 무한 루프는 안 되는 거네요. 보니까 맞나요? 무한 루프가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한 루프가 돼도 7분의 4가 정답일까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얘가 무한이 진행이 돼도 7분의 4가 정답이 될지. 이거 무한이 안 되죠. 첫 번째 던졌을 때만, 1, 2, 6의 2의 숫자가 나왔을 때만,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16번입니다.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이야기해 보게요. 무한 루프라는 게 계속 그냥 처음 계속 5가 나오고 계속 다시 그렇죠, 그렇죠. 네. 안 끝날 수도 있죠. 자, 생각해 보셨나요? 상현 생각해봤니? 네. 본인의 생각은? 똑같이. 이유는요? 이유는요? 이거 문제부터 정리하겠다. 그 느낌? 응원이는? 네? 어떠니까? 비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오케이.
동민이도 같은 생각인가요? 어쨌든 그 도형처럼요. 아, 네. 자, 일단 정리해 봅시다. 이게 지금 그 주머니에 공이 이렇게 있고, 뭐가 나오면 1, 2가 나옵니까? 1, 2가 나오면 흰색을 뽑아야 되죠? 1, 2가 나오면 흰색을 뽑아야 되고, 맞나요? 아, 검은색을 뽑아야 되군요. 1, 2가 나오면 검정색을 뽑아야 되고, 6이 나오면 흰색을 뽑아야 돼요. 이래야 지금 상품 받는 거죠? 그렇죠? 자, 뭐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네,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한노트가 되어도 비율 자체가 깨지지가 않죠. 계속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검은색을 뽑아가지고 상품을 받을 확률은 6분의 2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5분의 2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5분의 얼마예요? 2인가요? 여기는요? 6분의 1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5분의 3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뭐 10분이 얼마인가요? 예. 저 선생님이 이거 실제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게 지금 전체를 30개, 여기 6개로 내가 쪼갰냐, 몇 개로 쪼갰냐. 얘가 몇 분의 몇이야? 그러면 15분의 2인가요? 여기는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30개, 6, 5, 5개.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린가 이게. 아, 6개 나눴구나. 먼저 주사위를 던지면은 표본 공간이 이제 6개 중에 하나일 테니까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이제 5분의 2, 5분의 3이죠. 여기를 5개로 쪼갰네요. 이랬나? 네. 이 쪼갠 것이 맞나?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 1이 나오는 공간, 2가 나오는 공간, 뭐 6이 나오는 공간, 뭐 여기 3, 4, 5가 나오는 공간 생각했을 때 여기 1이 나오는 공간에서는 5개 중에 몇 개? 2개가 상품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가 나오는 공간에서도 5개 중에 2개가 상품을 받는 것이고요. 6이 나오는 공간에서는 5개 중에 3개가 상품을 받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나머지 2, 3, 4, 5, 3, 4, 5가 나오면 한 번 더 다시 여기가 전체 공간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전체 공간을 다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또 6개로 쪼개고 또 5개로 쪼개면 되겠죠. 또 쪼개면은 여기 위에서 아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죠. 여기 2개, 여기 3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정이 되겠네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가비리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전체의 비도 일정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이제 그래서 뭐 무한번 시행을 해도 이 문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답이 7분의 4인 건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경수가 이벤트에 참가해서 상품을 탔을 때 검은 공을 뽑았을 확률이니까 상품을 타는 경우가 이렇게 해서 7개 맞죠? 7개 중에서 검은 공 뽑은 것이 3개입니까 지금? 검은 공이 4개입니까? 네, 4개니까 7분의 4가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죠. 분수에 뭐 연산할 때. 네, 요즘 초등부 수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제일 나를 어렵게 하는 수업이에요. 네, 가장 어려워요. 초등부 수업이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렵냐면 얘가 어디까지 아는지를 내가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막 여기까지 X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네모로. X가 나왔다가 들어가고 방정식 막 쓰려고 했다가 다시 거꾸로 풀기도 하고 그죠? 초등학생들한테 삼각형의 넓이가 있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막 넓이가 나와 있고 밑변의 길이 나와 있는데 높이를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의 생각으로 가야 되거든. 거꾸로 풀기로 가야 되니까 넓이에 2를 곱한 다음에 이거 나눠야 돼요. 너무 불편하잖아. 막 욕구쳐. 이게 멤버가 욕구치는데 애들의 생각이 그게 아닙니다. 애들은 딱 순서가 있어. 순서가 1, 2, 3, 4 순서가 있으니까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이렇게.
근데 그런 발상들이 실제로 너희들 고교 이상의 문제를 풀 때에도 상당히 꽤 도움이 돼요. 초등학교 때 중요한 발상들을 다 배웁니다.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초등학교 때 중요한 그 개념들 다 배워요. 기비적분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넓이 어떻게 배워요? 초등학교 때? 선전용사 고반으로. 아니야. 아니 원래 넓이 할 때 교과서에 처음 그렇게 안 나온다고 절대로. 이렇게 하고 자른다고 뒤지게 피자를. 그걸 다시 재배하잖아요. 이해되니? 여기에서 요런 가지고 하는 게 파포스 굴든 정리라고. 이거 가지고 하는 게 파포스 굴든, 얘가 굴든 정리야. 얘를 재배치하면 어떻게 돼? 위에다가 이제 머스터드 소스 바르고, 안에다가 케첩 바르고, 재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까 기억나잖아. 그것에 대한 기억은 3.14의 배수였던 기억밖에. 아,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또 뭐 어떤 소스? 고구마 무스 같은 거, 소스를 바르면 이 소스가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그치? 그럼 얘를 무한히 쪼개면 얘가 어떻게 돼? 이 선, 가운데 선이 어떻게 돼? 그 직선처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요 가운데 선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굴진정리라고, 이게. 이 개념이 우리가 이미 다 배웠다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다 배웠다고. 근데 모를 뿐이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수열 배우지. 수열 배우잖아요. 이제 빈칸에 1, 2, 3, 4, 네모 치고 뭐 들어가냐. 분수로 바뀌었다, 소수로 바뀌었다가. 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장난 아니야.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찍기. 찍기를 거기서 아주 고급스럽게. 어림하여 문제 풀기. 예측하여 숫자 대입해서 막 숫자 조합하는 거. 다 있어요, 그 기술들. 저 고급 기술도 많이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 자, 보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너희들이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문제죠. 아주 노골적으로 독립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독립은 이런 거예요. 전에도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서 볼까요? A라는 사건, A의 여러 사건, B라는 사건, B의 여러 사건이 있으면 얘 대 얘의 B하고 얘 대 얘의 B가 같은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100개 놓고 40개, 60개 놓고 여기를 그러면은 20개, 30개 이렇게 놓을까요? 아, 똑같아 보네. 숫자를 좀 더 1대2 정도로. 그럼 여기 300개 놓을까? 100, 200 놓고 여기는 30, 270, 1대2니까 10, 20 여기는 90, 180 놓으면 되겠네요. 이 의미, 얘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 말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요. 전체가 있겠죠. 각각의 원소의 개수들을 넣어보니까 여기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9개가, 90개가 아니라 30개인가요? 30개가 있고, 20개인가요? 예. 20개가 있고, 이 B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니? B에 100개, 90개냐? 이렇게 있고, 바깥에 몇 개 있죠? 180개 이렇게 있나요? 됐죠? 이게 독립의 상태죠, 지금. 독립의 의미는 B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B의 원소의 개수가 100개지 않습니까? 전체가 300개잖아요. 300개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전체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분의 1이죠. 그쵸? A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전체에서 B의 비율이나 내가 특정 사건인 A를 잡았을 때 B의 비율이랑 똑같으니까 A랑 B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비율 같은 거죠. A를 기준으로 해서 봐도 마찬가지지. 전체에서 A를 보면 전체에서 A의 비율이 10분의 1개죠. 맞아요? 그럼 B에서도 A의 비율이 얼마가 돼야 돼요?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독립인 거죠.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S1 넓이가 1이고요. S2의 넓이도 1이에요.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9가요, 9. 이렇게 9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요놈의 비율이 9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전체에서 S1의 비율이 9분의 1이니까 S2에서 S1의 비율이 또 이거는 9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렇지?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9분의 1 돼야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공통 부분의 넓이가 9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그 특정 집단의 비율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의 그 사건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게 독립입니다. 이게. 자, 오케이. 그 다음 이야기해보죠. 20번 문제 한 번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확률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확률들. 요즘 민쌤이 가위바위보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아시나요? 몰라요? 왜냐면 지금 최근 3년표를 밥을 먹고 나서 지민쌤이랑 쌤이랑 민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해야 되는데 원래는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다가 재미없어요. 갑자기 민쌤이 이제 처음에 민쌤이 제안을 했나? 가위바위보에서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민쌤이 졌어요. 져가지고는 설거지 하셨죠. 두 번째 주에 룰을 좀 바꿉시다. 왕따가 설거지 합시다 해가지고 혼자 이기든 혼자 지면 설거지를 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예? 혼자 이기셨어요. 네. 그리고 어제도 가위바위보를 했죠. 그래서 역시 혼자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하고 나서 민쌤이 이제 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제 우리끼리 이제 서서니까 농담도 수학으로 해 한 번씩. 이거는 이번에 제가 이겼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안 걸리겠죠? 아니면 선생님 이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민쌤이 이길 확률이나 우리가 이길 확률이 다 각각 설거지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지. 이거는 독립시행이긴 하지만 사람은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민쌤이 걸릴 확률이 통계적 확률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민쌤이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앞으로도.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번 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민쌤은 지민쌤과 선생님이 혹시 단합을 해서 왕따는 사실은 두 명이 계속 같은 게 되버리면 무조건 한 명이 할 수가 있거든요.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거는 정말 깨끗하게 내가 하고 싶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하고 싶었는데 여튼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게 확률이 과연 수학적 확률을 얼마나 따를 것인지 이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에서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 주목가위보 중에 특정한 것을 자주 낸다는 인식하는 순간 이걸 바꿀 거거든요. 그렇죠? 확률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캐치하는 순간 우리도 바꿀 거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확률이 사실은 가위바위보에 들어있는 거죠.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 절대로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절대로 3분의 1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 여기서 확률을 생각하고 그냥 수학적 확률로 갖다가 생각하고 가위바위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상성이 있어. 사람들은 상성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주먹가위보를 내도 어떤 사람은 주먹mak에서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보통 어린아이들이 주먹가위보를 항상 이 패턴을 유지하면서 내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같은 패턴을 갖고 되면 같이 계속 내잖아요. 그 다음에 패턴이 나랑 똑같구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을 내겠지. 그 다음에 이기는 거겠죠 이제. 여튼 뭐 이런 것들 가위바위보는 정말 이거 머리 싸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실력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절대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정말 확률 게임을 하려면 사다리 타기를 해야 돼. 사다리 타기를. 어플 깔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자,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안 나오죠. 내가 이기거나 상대가 이기거나 비기거나 각각의 확률은 3분의 1로 동일한 걸 이미 알고 있네요. 자, 3명이 가위바위보 했어요. 3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내가 이길 확률 얼마게요? 내가 이길 확률 얼마게요?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여 보면 해보죠.
내가 3분의 1이면 나머지도 3분의 1 아닌가? 그죠? 내 헷갈리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 내가 만약 3분의 1, 나머지도 3분의 1이죠. 3개를 더하면 1이네. 두 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안 아끼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3분의 1 안에는 나 혼자 이기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와 같이 이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3개를 합의 법칙으로 더하시면 안 돼요. 빼분사까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요? 어쨌든 내가 이기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한 명만 딱 이기고 나머지 2명이 질 확률. 한 명만 이기고 나머지 2명이 질 확률. 한 명이 정해지지 않아. 한 명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승자가 한 명일 확률. 몇 번이야? 3분의 1이요? 승자가 2명일 확률. 승자가 3명일 확률. 비긴 거죠, 비긴 거. 비긴 확률 얼마예요? 3분의 1이 다 똑같아요. 승자가 한 명일 확률과 승자가 2명일 확률과 비교 확률이 똑같아요. 이해되니?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내가 혼자 이길 확률이에요. 내가. 복구가. 와타시가. 혼자 이길 확률. 9분의 1이겠죠. 왜냐면은 아까 그 3분의 1, 혼자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건 3명의 확률을 더한 거지 않습니까? 나누기 하면 되겠죠. 이해하겠니? 이런 부분들은 좀 직관적으로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민쌤이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설거지를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게 되니까 이거 민쌤이 앞으로 덜 하시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근사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는 지금. 왜냐하면 랜덤하게 되지 않는다. 사람이기 때문에 랜덤하게 되지 않거든요. 랜덤하게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수학적,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로 수정하는 거지. 사람은 랜덤하게 되지 않고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민쌤이 습관을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민쌤이 아니 뭐 굳이 분석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습관이 서로 의식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거죠. 사실은 서로 다 설거지 하기 싫어서 가위바위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니까 상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엉뚱하게 빠졌네. 자, 문제를 낼게요. 다음 주에 민쌤이 설거지를 하지 않을 확률. 랜덤하게 낸다 가정했을 때. 자, 언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민쌤이 혼자가 됐어요. 혼자만 이기거나. 혼자만 쳤어요. 혼자만 졌을 때요. 자, 비기면 어떻게 돼요? 이 계산할 수 있겠니? 비기면 한 판 더 하잖아요. 그렇죠? 승과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승과 날 때까지 하는 거야. 됐지? 민쌤이 다음 주에 랜덤하게 됐을 때 설거지를 하지 않으실 확률. 이게 아니에요. 나는 결과를 보면 무조건 한 명은 설거지를 하잖아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3명 중에 한 명이야. 확률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설거지 하지 않아요. 성분이 있게요, 그냥. 이해되니? 앞에서 내가 이것저것 던지니까 막 머릿속에 복잡한 제가 주는데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냥 3분의 2의 설거지를 하지 않는 확률은. 그쵸? 랜덤하게 된다 가정했을 때. 됐습니까? 그 개념을 바탕으로 28번 문제 다시 볼까요? 28번 문제, 문제는 보셨을 거예요. 일단 정답만 빨리 찾아봅시다. 막 던져요. 막 던지죠. 얘가 막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쵸? 아주 무한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A점을 도착할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그쵸? 초기 조건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어지게 해석이 되어버리겠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래도 관계식을 한번 써보면, 정화식 형태로 가야겠죠. n번 시행했을 때, 확률입니다. 뭐 A는 써도 되고요. P는 써도 되고. n번 시행했을 때 A점에 있을 확률이 Pn이라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n 플러스 1번째 있을 때 이 확률을 한번 이걸로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A에 있으면 절대로 A로 갈 수가 없죠. 맞습니까? A에 있으면 절대로 A로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A에 있지 않았다면 이게 A에 있지 않은 확률이죠. B에 있었다면 여기서 A로 가는 확률 2분의 1 맞습니까? C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2분의 1 맞습니까? 오케이? B나 C나 똑같죠? 얼마씩?
2분의 1씩의 확률을 갖고 그 다음에 A로 갈 수가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니까 알파고를 다 넣으면 되겠죠. 되니? 오케이? 네. 다 뭐 똑같이 수렴할 테니까 알파로 수렴하면 뭐 1-알파가 2알파가 되니까 알파는 3분의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29번째도 마찬가지 형태의 문제이죠. 27번도 있었네요. 네. 주사위를 20번 던지는데 3의 배수의 눈이 짝수만 나올 확률입니다. 자. 자, 이걸 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거 바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20번을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 20시 빵 3분의 1이 빵번 3분의 2가 뭐 20번 될 것이고 20시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18제곱 20번 중에 20번 다 나옵니다. 3분의 1이 이렇게 될 텐데 이항 정리랑 상당히 비슷하죠. 빠져있네요. 자,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요 짝수번 장만 남기려면 많이 해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의 20승을 전결하게 되면 20시형에 3분의 1의 0승 3분의 2의 20승 플러스 20시 1의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19승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홀수관체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여기 볼을 마이너스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의 20승은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이니까 이의 둘을 서로 뭐 하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네요. 둘 더해주면은 얘가 1인가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플러스 3분의 1의 20승이 되겠네요. 이쪽은 이제 짝수만 짝이 두 개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요 놈은 여기다 나누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데 이거는 근데 3의 배수의 눈이 짝수만 나오나 전부 다 3의 배수 이럴 때 너희들의 생각을 좀 빌려봐야겠구만. 다르게 푸신 분. 근데 이거를 고민을 더 해보고 올라다가 선생님이 깜빡하고 이걸 고민을 못했네. 이게 한 번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신 분? 없나요? 네, 선생님이 또 이거를 고민을 해보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있어요. 분명하게. 자, 그럼 28번까지 다 했고요. 넘겨서 네, 여기는 별게 없었던 것 같고 지금 68페이지의 1번 문제의 스타일이나 1등급 소수적 문제의 1번 문제 스타일이나 레벨 3의 2번 문제 스타일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방법 확률이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1번만 질문하셨죠? 각 갈림길에서
이게 그중에 엊그저께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각 갈림길에서 이제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씩으로 동일할 때 그때 확률을 물어봤네요. 지금 어디에 도착할 확률? 어디로 갈 확률이냐 지금? 서로 만나지 않고 BA가 BA 점에 도착할 확률. 자. 삼번의 3이죠. 자, A쪽에서 B쪽으로 진행을 하려면 총 6칸을 진행을 해야 돼요. 오른쪽 3칸, 위로 3칸 이렇게. 그러니까는 B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서로 이동할 때 한 칸, 한 칸, 한 칸. 세 번째 만나는 곳에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은 뭐 여기 P, Q, R, S 딱 이 네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그래서 P에서 만날 확률, Q에서 만날 확률, R에서 만날 확률 이렇게 각각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P 지점에서 갑과 을이 만날 확률. 갑도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을도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여기에서 만날 확률은 갑이 1로 가려면 이쪽에서 1로 가니까 2분의 1 되고 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죠. 2분의 1 선택하고 2분의 1 선택합니다. 2분의 1 위로 가는 것만 3번 선택해야 돼요. 이것만 3번 선택해야 돼요. 맞죠? 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왼쪽으로 가는 것만 3번 선택해야 되니까 을도 같은 확률을 당연히 갖게 될 겁니다. Q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 노선을 타고 가야겠네요. 됐나요? 요 놈은 위로 올라가는 거 2번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1번. 됐어요? 각각 선택할 때마다 2분의 1씩의 확률이니까 역시 똑같이 2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요거 나열하는 방법이 31가지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Q까지 가는 방법이. B도 마찬가지겠죠? 높이는 똑같으니까 요 놈의 제곱이 되겠네요. 얘도 얘랑 같겠죠? 얘는 얘랑 같겠네요. 그래서 얘들을 더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의 풀이 방법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경로의 수, 그냥 각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경로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